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전 러시아 대통령이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러시아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22일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한 채로 특별군사작전을 중단하면 러시아는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질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글을 올린 시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연설 직후였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춘다면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 말한 대목을 살짝 바꾼 것으로 그리고 또 비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메드베데프는 이어서 바이든은 자신의 국가에서 내부 문제가 많은 마당에 왜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호소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20세기와 21세기에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켰으면서 러시아를 호전적이라고 꾸짖는 미국 지도자 말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끝으로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그러니까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에 대해서 늦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러시아를 물리치려 한다면 우리는 핵을 포함한 어떤 무기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드베데프는 이 크렘린궁 내에서 초강경파에 속합니다. 과거 푸틴 대통령이 3년인 불가조항에 걸려서 잠시 총리직을 맡았을 때 푸틴을 대신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정도로 푸틴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잊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기간 중에도 푸틴이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말들을 메드베데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하면서 분위기를 잡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여의 전쟁 기간 동안에 서방의 무기 지원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했던 사람도 바로 메드베데프입니다. 그는 수시로 핵전쟁 용어를 꺼내면서 서방 진영을 위협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메드베데프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의 성격에 따라 모든 종류의 무기를 쓸 준비가 돼 있고 제한도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된 공격, 그리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재래식 무기가 동원된 공격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죠. 메드베데프는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계기로 한 서방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현 정권 하에 우크라이나 전부가 불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약 2조 7천억 원 상당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메드베데프의 우크라이나하고 서방을 향한 협박성 발언들은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겁먹은 자의 허세처럼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 실행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군용 비행장을 포함해가지고 메드베데프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크림반도를 향한 공격이 있었을 때도 그 전에 경고했던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메드베데프의 이번 발언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붕괴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는 금기시된 건데 과감하게 쏟아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메드베데프의 이 발언은 우선 대외용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를 향한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현재 러시아 내부의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도 않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러시아 내부에서 제기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들을 일시에 덮기 위한 폭탄성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에게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는 전쟁을 포기한다든지 패배를 선언한 순간 러시아 제국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도 하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 그리고 동시에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또 전쟁을 결코 쉽게 끝내지 않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메드베데프는 이 행렬의 맨 앞에서 바람을 잡는 나팔수죠. 자신의 주군인 푸틴의 마음을 미리 읽어서 주변이나 대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위협과 협박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드베데프가 감히 전쟁 패배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크렘린궁 내부나 러시아의 지도층에게서 바로 그 단어 전쟁 패배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했다 이런 단정적 분석은 정설로 굳어졌죠. 그러나 푸틴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푸틴의 전쟁 패배로 인한 정권 교체 요구 가능성입니다. 지금의 이 전쟁은 러시아 경제를 최소 10년 이상 후퇴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희망 없는 러시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푸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하여금 전쟁을 종결하도록 그런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러시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거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를 박살내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실 크렘린궁 내의 전쟁 비관론자들을 향한 메시지다. 그렇게 정리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푸틴을 교체하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전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러시아 재건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러시아를 위해서도 좋고 또 세계 경제 및 평화를 위해서도 좋다 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양한 무기 지원을 하면서도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푸틴으로 하여금 핵무기 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러시아 국민들이 단결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푸틴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러한다는 여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본토 공격은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경제라든지 생존 자체가 힘들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의 도피처라든지 해결 방안으로 푸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정변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의 장기화가 푸틴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이 약해지거나 결속이 와야 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의 정적으로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죠. 알렉세이 나발리가 20일 러시아의 군사적 패배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1991년 옛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 붕괴 당시 확정된 국경선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발리는 러시아의 국격이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푸틴의 독재가 끝나고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시작돼야만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월 24일 마이클 맥포리슨 푸틴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서 전시 지도자들은 전장에서 패배한 장수를 바꾼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푸틴은 군부의 장군들을 여러 차례 교체했는데 이는 사실상 푸틴 스스로도 이번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인식이 러시아 지도부들 내에서 만연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첫째, 전장에서 승리 소식이 전해오지 않고 있고 둘째,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러시아가 받고 있는 포괄적인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부터 이탈되었고 경제 자체가 암흑기에 들어섰다는 점. 셋째, 푸틴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그런 평가들이 러시아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사실상 푸틴 정권의 붕괴 조짐으로 본 겁니다. 러시아 국민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르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이 러시아 내부에서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드베데프가 금기어까지 꺼내들면서 대국민 선동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